여러분 안녕? 공부에서 넣어주려는 문학가이더 니줄라꼬. 오늘은 2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불후의 명작 어린 왕자를 가이드할게. 이 유명한 사파는 다 알테지만 우리는 어린 왕자를 과연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대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화자는 그동안 솔직한 마음을 꺼낼 수 없어 외로웠다고 고백하는데, 화자는 어른들의 세계가 물질주의나 허영심으로 가득 차 하찮다고 여기고 있으며, 어린 시절 그린 코끼리를 삼킨 뱀 그림을 어른에게 보여주었으나 쓸데없는 그림을 그린다며 핀잔을 받고 그림을 접었던 기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 어른들이 쓸모있다고 하는 것들에 맞추기 힘들다는 듯이 화자는 비행사가 되어 이 세상의 위를 홀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다 사람이 거주하는 데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 추락했던 날, 평생 감지해온 인생의 고독을 제대로 마주하게 돼 지표도 방향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같은 곳에 홀로 있다니 딱 죽기 좋은 곳이잖아. 그래도 살아보려고 비행기 수리를 시도하던 중 별 달린 망토를 입고 칼을 찬 금발 소년이 나타났어. 이런 곳에 웬 소년이 돌아다니다니 뭔가 환타지 같지 않니? 느닷없이 양 그림을 그려달라기에 화자가 6살 때 그렸던 그 보아뱀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소년은 보아뱀 뱃속의 코끼리를 간파해냈고, 그러자 화자는 이 소년이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거야. 이로써 수입을 궁금해하고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묻던 어른의 세계에서 벗어나 내면에 숨어있던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며 어린 왕자의 모험 과정을 따라가게 돼. 왕자는 고향별에서 꽃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꽃이 너무 까탈스럽고 거짓말도 잘하고 가시도 돋아있어서 그 관계를 참지 못하고 그 별을 떠나버렸어. 이후 지구를 포함해 총 7개의 별을 거치며 점차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방문한 별에서 왕자는 혼자 사는 왕을 보며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돼. 권력은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왕은 사실 외로운 노인일 뿐이라는 걸 간파하지.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가득 찬 신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왕자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돼 사람들의 박수를, 좋아요를 받고 싶어서 SNS에 자기를 전시하는 욕망의 끝에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밖에 없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술꾼,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는데,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이를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는 모술을 보여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극복의 시작인데,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네 번째에는 정신없이 바쁜 사업가를 만나는데,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산을 하면서 왕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해하지 말라며 부자가 돼서 뭘 하려느냐는 질문에 또 다른 별을 사겠다고 말해. 마치 돈 자체를 벌기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는, 아무 가치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왕자는 이렇게 말해.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3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내가 화산과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롭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다섯 번째에 점등원을 만나는데, 그는 목적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어. 하지만 왕자는 그를 우스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을 위한 그의 책임감에 공감했기 때문이야. 여섯 번째는 실증적인 것과 불변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지리학자를 만나 바다와 산은 기록하지만 꽃은 피었다 짐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하지만 왕자는 오히려 꽃이 일시적이기에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소중한 꽃을 혼자 두고 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게 돼. 이상을 정리하자면 왕과의 만남을 통해선 꽃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고, 둘째로 외관, 허영심으로는 꽃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술꾼에게서는 자기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사업가에게선 소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가치를 묻고, 점등원에게서 타인을 위한 책임과 헌신이 중요함을, 지리학자에게서 오히려 일시적이기에 소중한 존재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7번째로 도착한 지구. 그 중에서도 굳이 사막에 도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막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장소인데 경계선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텅 비어있지만 거꾸로 그런 곳이기에 진정한 자기 질문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막은 구도적인 장소로 상징해왔지. 그렇기에 이곳에서 화자와 왕자가 만나 진짜 질문을 주고받고 또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돼. 여우는 길들이기가 무엇인지 말하며 관계 맺기에 처
철학을 얘기해줘. 진짜 친구가 생기면 삶이 밝아진다는 것. 4시에 만나기로 하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라는 것.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꽃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게 해. 정원에 수백 송이 장미가 있음에도 고향별에 있던 내 한 송이 꽃이 더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것. 그것은 그 꽃만이 나와 존재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저는 갈증을 못 느끼던 왕자가 이것을 깨달은 뒤 우물물을 마시는 장면에서 그에게 새로운 감각이 열린 듯이 묘사하고 있어. 그리고 이 순간 화자는 왕자의 감각을 함께 느끼며 깨달음이 화자에게도 전이되고 있어.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건 무슨 축제처럼 달콤했다. 과연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무엇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 벌인 행진과 도르래가 내는 노랫소리, 내 두 팔로 이룬 노력의 소산이었다. 마치 선물처럼 마음에도 좋은 것이었다. 어린 소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 성가와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 때문에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험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깨달은 왕자는 꽃이 있는 고향별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육체를 벗기 위해 뱀에게 스스로 물리고 화자와 이별을 준비해 샘물을 마실 때의 그 황홀한 감각을 이제 별을 바라보며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화자 내면에 숨어있던 그 아이의 세상을 지키길 소망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잊고 살아온 우리 내면에 방치된 아이 역시 꿈틀거리길 바라는 작가의 희망이 느껴졌어. 어른이 되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던 자유로운 상상력을 내다버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수치와 물질적인 것으로 인생을 꽉꽉 채우고 있는 이 세계의 삭막함이 정말 괜찮은지 묻는 듯한 1차, 2차 대전이 발발하던 시기 평생 비행사로 활동하며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여행 가려는 듯이 높은 창공을 날아다녔던 작가 생텍쥐베리. 그가 꿈꾸던 아이들의 세상, 어린 왕자들의 세상을 이제 그는 보고 있을까? 오늘날 아이들을 조기 교육하고 아파트 레벨로 놀이터를 갈라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작가는 뭐라고 말할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